너 미쳤구나 그래요. 미쳤구나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 간절함이 전해졌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얘기 계속해줘. 나 좀 동기부여받게. 나 좀 열받게. 막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제로에서 시작해서 연매출 2,500억, 우리나라 헤어업계 1위 준호헤어의 대표님이신 강윤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헤어의 강윤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0여 년 전에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준호헤어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실 준호맨만 현재 3,500명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3,500명입니다. 네. 그리고 2,500억 이상의 연매출. 지금의 결과만 두고 보면 그냥 타고나게 계속 승승장구만 하지 않았을까? 금수저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수저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저는 수저가 없었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흙수저라도 있으면 좀 다행이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일을 하게 됐죠. 매출도 지금 2,500억 원이 됐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루에 8,000원 매출부터 시작해서 8,000원, 네. 여기까지 온 건데 네. 그 시절에는 또 우리가 뭐 나라가 잘 사는 사람보다는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때지만 유독 저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좀 태어나서 네. 미용이라는 걸 시작을 했었죠. 몇 살 때 미용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저는 17살에 미용을 시작했어요. 17살 미용 때. 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미용을 시작해서 이제 준호 헤어가 이제는 한 42년 가까이 내년이면 되고 제가 보니까 미용을 한 지도 보니까 한 47년? 이 정도 거의 50년이 가까워. 말씀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말 안 할 걸. 예. 뭔가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하셨던 것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가난했던 어린 시절 때문에 좀 빨리 성공을 위해서 또 선택하셨던 건가요, 대표님? 그때 선택은 그런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상업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격리 그런 걸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무실을 좀 직원을 하는 게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집에서도 그런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취직을 학교 졸업하면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미용실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손님이 보따리를 맡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원장이랄까요? 그런 분이 그걸 안 맡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운명인지 네. 저 보따리 맡겨줘야 되는데 그리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받아주고 싶어 성격상. 네.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겠다. 우연한 기회에 미용실에 가서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계기가 지금 47년을 달려온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운명처럼 어떻게 보면은 미용 일을 또 시작을 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대표님 얼굴에서 편안함과 추억으로 회상을 하시지만 그 40여 년 전 과거로 돌아가 본다면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가 가장 힘드냐면 네. 내 직업을 떳떳하게 밖에 나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오. 헤어 디자이너라면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낮았어요. 남자들이 뭐 하세요? 그러면 내 직업을 떳떳하게 얘기를 못 했어요. 그냥 해요 그랬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 미용이 3대 업종 같은 거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내가 정말로 같이 성장하고 싶었던 직원들이 그만두는 거.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좀 힘들었고요. 네. 내가 어떠한 비전을 줘도 뭐를 줘도 금방 직원들이 그만둬요. 그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간이 없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이렇게 없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을 성장시키고 설득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네. 또 그때로 보면 미용 요금도 되게 낮았고 맞아요.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를 우리 서로 많이 겪었죠. 우리 네. 구성원들하고. 네. 직원들과 함께 네, 그렇죠. 이겨냈던 그 시간. 네. 그 첫 시작이 어땠을까? 지금 저희는 뭐 정말 그 매장도 얼마나 고급스럽고 예뻐요. 그 화려한 모습만 보이는데 첫 문을 열었을 때 좀 순조로우셨는지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었나요? 네, 순조롭지 않았죠. 1층에 미용실이 많을 때 제가 2층에 했어요. 2층에 미용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뭐 8,000원, 12,000원, 2만 원 막 이렇게 오니까 그거를 줄 수가 없고 네. 이러니까 직원들도 있다가 그만두고 네. 돈도 일수돈도 많이 썼어요. 빚으로 계속 운영을 했죠. 잠도 일찍 손님을 맞이하려고 미용실에서 잤어요. 일찍 문을 열고 맨 늦게까지 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청소를 하고 문을 닫고 우리가 정말 머리도 잘하는데 네. 손님만 올라오면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마케팅하러 뭐 동네에 다니면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머리 제일 잘하는 미용실이 여기 왔대는데 어디예요? 2층이라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저기 뭐 하나 뚝딱뚝딱 하던데 있던데 뭐 불빛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찾아서 저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내가 너무 가게 민망하면 또 성신여대 아르바이트를 또 서서 네. 한번 해줘. 맛있는 거 막 돼지고기 같은 거 네. 사주고. 네. 그 친구들이 막 광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남동 쪽에서 유명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보면 전단지를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인 마케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단지는 네.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우리가 길에 막 떨어져만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우리 준호를 오게 하는 건 뭘까? 라는 거에 내가 문득 앉아있다가 우리도 어디 가면 물어보잖아요. 이 근처에서 뭐 머리 제일 자르는 데가 어디예요? 맛있는 데가 어디에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제가 착안을 해서 그때부터 정말 손님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빚을 지고 네. 열심히 발로 뛰어서 홍보를 하고 네. 그 당시에 강효선 대표님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고객들이 이렇게 오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 브랜드가 있는 데가 멋있어 보고 지금 말하면 CEO죠. 네. 그때 보면 사장님들이죠. 네. 사장님들이 이렇게 오실 때 보면 부럽고 나도 미용실인데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꿈이 난 있었고 네. 근데 꿈하고 목표는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글쎄요. 혹은 좀 이상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목표는요? 목표는 뭔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저 얘기가 따로 있지 않다고. 꿈을 계획을 하면 그게 목표가 되는 거야. 플랜을 짜면. 그래서 그게 따로 있지 않다. 저는 내 하고 싶은 꿈을 플랜으로 지금부터 짜자. 그래가지고 항상 징검다리 목표를 세우죠, 저는. 네. 미용실 여기에 손님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매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이렇게 정해 놓죠. 장기 목표라고도 하지만 네 꿈의 징검다리 목표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디자이너는 고객 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럼 한 달에 널 찾는 고객이 몇 명이? 그럼 200명이에요. 앞으로 네 꿈은 뭐야? 그러면은 저를 찾는 고객이 한 달에 300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 몇 월 달까지 징검다리 250명을 한번 할래? 220명을 할래? 쪼개서 징검다리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누가 뭐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았는데 습관이 좀 많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창업을 하셨던 그때부터도 나는 이 샵 하나가 아니라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기업으로서 이 미용실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많이 또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또 발로 뛰어서 그렇죠. 홍보를 하시지 않았나요? 네. 우리 집안에 삼성 입사했다 그러면 플랜카드 걸렸어. 그죠? 나도 우리 애들이 삼성에 입사하는 것처럼 사롱도 입사하면 저렇게 플랜카드도 할 정도로 좀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고 싶다. 브랜드를 만들고 기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게 아련한 이렇게 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동경을 하고 또 목표로 삼고 네. 하셨는데 그 얘기를 주변 분들에게도 하셨나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대표님의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맨날 나가 목표 얘기하면 어렸을 때 웃었어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너 미쳤구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쳤구나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응? 우리 어머니가 저 나갈 때마다 너는 미쳤구나. 미용에 미쳤고 직원에 미쳤고 뭐에 미쳤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진짜 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 간절함이 전해졌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도 제 꿈을 미용인들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우리 신랑도 너 왜 그러니? 그냥 적당히 좀 살자. 네.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뭔가 하나에 미쳐있다라는 문장이 되게 심장을 때렸거든요. 네. 약간 너 지금 뭐하니?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뭔가 하나에 미쳐 있어야 사실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대단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내가 항상 우리 그 구성원들한테 얘기해요. 넌 미쳤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니? 이렇게 얘기해요. 안 들었대요. 안 들으면은 아직까지 멀었어. 그걸 이룰 수 있겠어? 이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셨어요, 대표님?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줄수록 저 좋았는데요. 신경이 쓰일 때마다 제가 하는 결심을 두고 봐.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약이 오르고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더 강한 동기부여를 그러면 해주는. 완전 동기부여지죠. 그래, 내가 하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한 것도 있어요. 만약에 주위에서 사실 격려를 이렇게 해준 사람은 없거든요. 네. 말도 안 돼 이런 꿈을 얘기할 때마다 그 말도 안 되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얘기 계속해줘 나 좀 동기부여 받게 나 좀 열받게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정 욕구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실망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면. 인정 욕구 받고 싶은 거는 오케이인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돼. 글자 4개를 해. 아님 말고. 아님 말고. 그렇게 나는 항상 어려서부터 나를 용기 주는 말이 아님 말고였어요. 주름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오픈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님 말고. 그 말은 뭐냐? 실행을 하자는 거죠, 실행을. 두려우면 실행을 못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아님 말고라는 뜻에 어설프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그 안 된다는 거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용기를 잃고 해봐, 윤선아. 너 할 수 있어. 진정시키는 거죠, 나한테.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가장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집 팔아서 영국 갈 때도 미쳤다고 그러고 우리 엄마가 미쳤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집을 파냐. 가난하게 사서 집 하나 겨우 마련했는데 네.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어졌거든요. 그거를 팔고 갔을 때도 미쳤다. 저 새벽에 많이 나가거든요. 네. 어디 가냐고 해서 미용실 간다면 너는 미용실에 미쳤구나. 우리 엄마는 그래. 그럼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머리하러 와?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나가면. 그게 아니라 머리를 하기 위해서 엄마 배워야 되는 거는 새벽에 배우는 거야. 일 안 할 때 그러면 아이고 모르겠다. 너무 미쳤다. 미쳤어. 우리 시어머니도 어머니도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인정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집을 팔아서 영국에 그때 교육을 받으러 가셨던 거잖아요. 지금 들어도 충격적인 스토리긴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들려주세요. 40여 년 전에는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해봤자 미용 고등학교 제가 나온 아니면 뭐 아카데미 뭐 미용 학원 이런 정도에서 미용하는 사람한테 뭔가 체계적인 교육을 안 해줬을 때예요. 그런데 저는 체계적이지 않고 이러니까 일단 직업에 대한 노열지들이 직원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미용 배우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지 그랬더니 영국에 비달사술이라고 있다고. 그게 미용계 하버드랑 똑같아요.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려면 어떻게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나 혼자만 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저는 왕창같이 가서 배워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스터디도 같이 할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20명이 가려니까 돈이 뭐 몇 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집 팔아서 가는 수밖에 없어서 집을 팔아서 간 거예요. 거기를 딱 갔는데 영국에를 가니까 와, 제가 하고 있는 미용하고 영국의 미용하고는요,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체계적이에요. 그 말을 하나 하는 것도 용어가 다 머리에 있어요. 나는 머리가 네모난 줄 알았더니 거기 가니까 둥글더라고요. 야. 가위 잡는 법도 틀리고요. 제가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네. 이건 뭐지? 어디서 나온 거지? 교육의 힘인 거예요. 그때 가서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는 미용을 할 때 나는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태양은 꽃잎을 물들이지만 교육은 인간의 안목을 물들인다. 딱 가서 뭐가 물들었냐. 미용에 대한 안목이 물드는 거예요. 미용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부터 저는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교육이란 교육은 다 시키고 지금도 누구를 모셔다가 최고의 교육을 우리 직원들한테 시키지? 저의 하도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은 인간의 안목을 물들인다. 그렇죠. 인간이 교육을 떠나서는 안목을 물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도 교육이고 네. 만나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네.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 나눠준다.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만약에 다시 한번 20대 혹은 30대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고 그래도 난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살면서 제가 후회하는 일도 많아요. 20, 30대에 이런 걸 했었으면 하는 일도 많은데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좀 아쉽다면 20, 30대에 더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그게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춤을 배운다든가 네. 스포츠를 배운다든가 네. 지금 해도 늦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걸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20, 30대에 목표를 잡아서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나를 위한 일들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살고 싶은 30대, 50대는 지금 20대에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50대에 가서 해야지 돼. 그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배운 것만큼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이자 지급이 세요.
주식보다 더 쓸 수도 있어요. 네. 이것만큼 큰 효과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힘든 게 영어가 번전이 안 나와, 배워도. 막 영어로 얘기하면 남들이 웃을 때 난 못 웃는 거 부끄럽기도 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꾸준히 했었으면 네. 됐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아, 그러면 지금의 네. 2030 세대, 네. 2030 세대한테는 이런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네. 이 세상에는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늦잠 자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일찍 일어나는 일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 20, 30대에 하고 싶은 일을 너무 하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요. 행복하게 사는 거 좋아요. 네. 워라밸 다 좋은데 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좀 20, 30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인생에는 체력의 나이가 있고 능력의 나이가 있어요. 네. 저는 체력의 나이를 정리를 했어요. 45살까지가 체력의 나이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술을 많이 먹어도 됐는데 45살을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숙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능력의 나이로 전환점. 전환이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체력의 나이는 뭐를 해야 되냐면 체력의 나이는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미용사가 커트책을 5만 권 읽었다고 커트가 되지 않아요. 뭐예요? 손을 잘라보고 진짜 잘못해보고 그러면서 체력의 나이 하면서 이게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의 나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체력의 나이 때 능력의 나이를 쓰는 거예요. 몸으로 쓰지 않고. 젊었을 때 구슬땀을 흘려야 되는데 늙어서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시대가 오든 체력의 나이와 능력의 나이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경험해서 내 걸 만들지 않고 한다면은요, 능력의 나이로 갔을 때 난 인생에 내게 되지가 않아요. 어머, 저 사람 커트 잘 쳤네? 저 사람 수술 잘하네? 근데 그 잘한 것만 보는데요. 잘한 거에 그 애가 수도 없이 손을 비우고 그 사람이 최고가 됐다는 걸 사람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 경험에 지불한 시간이 그럼요. 분명히 그게 있는데, 분명히 그렇죠? 있어야 돼. 그거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능력 가지고 된다? 절대 되지 않는 거.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사람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40대까지 벌은 돈 다 나간대잖아요. 결국은. 그죠? 네. 50이 돼서야 비로소 자기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어른들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의 나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체력이니까 체력으로 내 능력 다 연마해서 능력의 나이 때는 식은땀을 흘리지 말고 정말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을 20, 30, 40, 50에 좀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쟤나 나나 하는 거 하면 똑같아. 더 차별화하는 무엇인가의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건 뭐야?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라고. 이 시간을 어떻게 뭘 채웠냐가 아웃풋이에요. 그죠? 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네. 그리고 체력의 나이와 능력의 나이. 네네. 야,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네, 이런 귀한 파이팅입니다.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체력 있으니까 승부해보세요.